주식시장에 있어서 수급이란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의 세력이란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세력이라는 말을 쓰니까 마치 뒷골목에 건달들이 A파, B파 이런 식으로 어떤 영역을 만들어두고 있는 그런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막무가내로 비교를 한 거긴 하지만 이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세력이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 곳으로 움직이고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주식시장의 거래 주체에는 세력이 있고 세력이 아닌 거래 주체가 있습니다. 세력이 아닌 대표적인 주체들이 바로 개인들이에요. 네, 개인들은 지금 이 수업을 듣는 분들도 그렇고 다 집에서 뿔뿔이 혼자서 자기 매매 기준에 맞춰서 매매를 하고 있죠. 모두가 다 살 때 사고 팔 때 파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사려고 하면 누군가는 팔려고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은 뭉칠 수가 없고요. 뭉쳐지지 않는다는 뜻은 개인의 뜻대로 주가가 방향성을 띠고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력이라 함은 어떤, 예를 들면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외국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거래 주체가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그 거래 주체가 오늘부터 주식을 계속 살 거야 라고 한다 그러면 그 주식을 계속 사면서 주가는 계속 오르는 거예요. 혹은 오늘부터 내가 그냥 팔 거야 그러면은 주가를 계속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 세력이 양쪽으로 나눠서 서로 나는 사고 너는 팔 거야 라고 한다면 주가가 계속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상황도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인 우리들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요. 이 수급을 분석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관 혹은 외국인, 아니면은 제3의 자본력이 강한 개인들의 집단이 있다고 치면 그런 집단들이 어떤 식으로 주가를 움직이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수급 분석의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단기간에 굉장히 강한 수급을 받으면서 상승을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그 상승의 이면에 나와 있는 거래량은 저희 같은 개인들이 거래에 참여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세력이 크게 자본을 운용을 하면서 거래량이 터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 하면 그 세력이 그 주식을 팔려고 마음먹은 순간 그 주가는 급락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속적인 하락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 같은 개인이 어떤 방법으로 그 세력이 들어오고 나간 것을 알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캔들도 모두 아니고요. 차트상의 거래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상승 시의 거래량이 하락 시의 거래량보다 높아야 3차 파동에서 상승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떤 방법으로 세력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이탈이 됐는지를 알 수 있는가? 간단한 방법이 차트상에서 상승했을 때의 거래량을 하나로 쭉 합쳐놓고요. 그리고 하락을 하는 시점의 거래량을 합쳐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락을 할 때 합쳐놓은 거래량이 상승 시의 거래량보다 커졌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세력이 이탈을 했구나 라고 판단하는 게 좋다는 거죠. 좀 더 안정적으로 보자면 하락을 했을 때의 거래량이 상승 시의 거래량에 비해서 한 70-80% 정도만 돼도 세력이 이탈을 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너무 기준을 느슨하게 잡는 것보다는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는 게 안정적일 테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락을 할 때 총 합쳐놓은 거래량이 상승 시에 거래량 합에 근접하게 나와주고 있다. 그렇다면 수급이 깨지고 세력이 이탈이 되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그때는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력들이 어떤 방식으로 주가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이 수급과 거래량을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세력들의 그 응집된 힘을 파악을 하고 그 상황 안에서 수익을 얻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짚어드린 겁니다.